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무풀방위대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댓글. 되게 감동이에요. 더군다나 작품을 3개나 추천해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또 당연히 추천해주셨으니까 원하시는 작품 저희가 가지고 찾아뵐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래도 찾아온 댓글에 뭔가 감사의 한마디씩 하는 거 어떨까요? 세미님 감사의 한 말씀. 예, 제가 그 답변 드렸죠. 그 from 쌤이라고 해서 무풀 방지대님께 감사 인사드렸는데요. 2편의 영화와 또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그 언젠가 그 영화 내지는 뮤직비디오 가지고 찾아뵐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이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근황 토크를 매일 조금씩 하는데요. 이 방송이 나갈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복도 지났을 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중복도 남았어요. 이번 주 방송 지금 녹음 시점에는 이번 주에 중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씩 여름철 보양식, 나만의 보양식이 있다면 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세미님은 어떤 보양식을 즐겨 찾으시나요? 보통 여름날이면 뭐 냉면, 뭐 막국수,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잖아요. 이런 면 요리와 더불어서 저는 콩국수, 시원한 콩국수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콩 요리 좀 좋아하거든요. 예, 요즘에는 고기로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하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요즘에 또 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원한 콩국수로 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이님은 어떤 보양식을 찾으시나요? 뭐니 해도 장어죠. 없어서 못 먹는 장어. 장어를 먹으면 진짜 몸이 기운나는 게 정말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잘 그래요? 맞으시나 보다. 저는 조금 기름기가 있다는 생각에 좀 속이 아파요. 마늘 그 생강이랑 맞아, 같이 이렇게 찍어서 올려 마시는. 그거 아세요? 장어 생물 잡으면 장어 간을 소주에 넣는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네, 저희 삼촌이 되게 낚시가 취미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민물장어를 잡아오세요. 되게 귀한데 저희 아빠가 막 엄청 좋아가지고 내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막 구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그걸 손질할 때 간을 소주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소주가 샛노랗게 약간 파카스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약간 담금주 먹은 것처럼 온몸에 열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하다. 그게 저의 보양식이라 말해요. 장어가 정말 효과가 있긴 있나 보네요. 갑자기 장어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회식은 장어집에서 하는 걸로. 저희 저번 주부터 재개봉 영화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요.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입니다. 이 영화는 2000년에 개봉을 했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 영화를 조금씩 언급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얼마 전에 했던 그 비정성시 같은 경우에도 에드워드 양의 작품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익숙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감독이자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는 세미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세미님은 이 영화 원래 평소에 좋아하셨나요? 이 영화가 대략적으로 러닝타임이 한 173분 정도 돼요. 거의 이제 3시간 가까운 거죠. 이 영화를 뭐 평소 좋아했다? 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처음 만나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거는 우연히 텔레비전이어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에요. 중간부터 봤는데 이 영화 제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 그리고 둘인데 왜 하나 그리고 둘일까? 이 영화를 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서 왜 이게 하나 그리고 둘일까라는 그 질문의 해답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때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군상들의 이 관계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뒤에도 제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어제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이님과 여름님
이 영화를 재구경 영화로서 같이 얘기해 보면 굉장히 음. 재미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신 건 세미님이기도 하지만 뭔가 제이님의 입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에 하우샤오시엔 얘기하실 맞아. 할 때도 에드워드 양을 더 좋아하신다고 아. 말씀하셔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된 게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거든요. 저희 음. 과에 대학교에.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영화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그리고 둘로 아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게 뭐야 그랬는데 영어 제목을 말해가지고 그래서 알았거든요. 아. 그때 처음 이 영화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때도 안 봤어요. 왜냐면 그때 영화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외장하드를 뭐 백업을 해달라고 했나? 예. 그래서 잠깐 제가 빈 외장하드가 있어서 그걸 백업을 해줬는데 걔가 영화 리스트 이렇게 봐서 거기서 뭐 영화 보고 싶은 거 옮겨가 했는데 하나 그리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유학생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되게 영화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그래서 그 외장하드 주인한테 너가 외장하드에 있어가지고 봤어. 너무 좋더라 그랬는데 걔도 딱 봐놓고 안 봤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화 길이가 어쨌든 기니까 3시간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장벽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듣자마자 누군가의 가장 베스트 영화이기 때문에 볼 법하잖아요. 근데 안 봤거든요. 아마 이 방송의 제목을 보시고도 이 영화 너무 길어서 안 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영화지만 한번 보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영화이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은 거의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여기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대학 다니거나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거나 아예 에드워드 양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나는 그런 너무 온도차가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되게 영업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3명 다 추천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되게 답정너 같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싶기도 하네요. 그럼 저희 방송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완벽한 스포일러 해야겠죠. 이 영화 추천해주신 세미님의 완벽한 스포일러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그 하나 그리고 둘은요. NJ의 처남 아제이 결혼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제이 결혼식과 그 다음에 NJ의 장모의 장례식까지가 그 주된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제는 기존에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만나던 여자가 임신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식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결혼식장이 또 순탄하지 않죠. 전 여자친구 와서 또 깽판 부리거든요. 막 소동을 부려요. 그리고 그 곳에서 NJ가 30년 만에 우연히 첫사랑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영화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리는 NJ를 원망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NJ를 굉장히 원망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제이 결혼식 뒤에 갑자기 쓰러지세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그렇게 되자 그 손녀였던 NJ의 이제 딸이죠. 여자인 이제 틴틴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또 할머니의 이제 병세의 충격을 엄마 민민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절에 잠시 어떤 기도, 휴양차 떠나게 되죠. 그에 비해 이제 우리 8살 소녀 양양. 아마 이 영화는 그 포스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양양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아빠에게 우연히 선물 받은 그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막 찍으러 다니죠. 예, 뒤통수만 찍고 다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왜 하나 그리고 둘일까? 그 밖에 이제 NJ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중년의 아저씨는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기업가 오타를 만나고 접대하면서 이제 바쁘게 왔다 갔다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돼요. 거기서 다시 우리의 첫사랑 세리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가 막 겹치면서 장례식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좀 정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가족의
NJ의 가족의 그 사연이 막 풀어지게 되는데 아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틴틴의 사연, 민민의 사연, 그 다음에 뭐 양양의 사연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되게 딱 잘라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게 긴 러닝타임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닝타임을 조금 더 아깝게 쓰지 않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미님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포일러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 제목이 왜 하나 그리고 둘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제목은 왜 하나 그리고 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양양의 그 사진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면에서는 보면 그 사람의 앞만 보이잖아요. 그 뒷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뒷면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양양이 귀여운 양양이 사진을 찍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제목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면 사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NJ의 가족들은 굉장히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재라는 그 처남 있잖아요. 사고뭉치예요. 전 여자친구는 여전히 친구로 남고 싶어서 자기가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죠. 심지어는 돈도 빌리고 뭐 이렇고 심지어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자살 시도도 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갓난배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환한 얼굴로 등장해가지고 아이를 안고 굉장히 또 화목한 모습을 또 보여줘요. 예, 그런 것도 좀 재미난 대목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왜 하나 그리고 둘일까? 영화를 보신 분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이님께서는 제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 그리고 둘, 그 다음에 셋이잖아요. 셋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 그리고 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실제로 이게 원래는 원제가 2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 이거잖아요. 그 에드워드 양이 밝힌 말로는 그게 그냥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시작하잖아요. 그거에 의미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큐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게 오히려는 아니고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의 장면들이랑 되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뭔가 시작을 알리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워드 양의 그런 의도랑 제목이랑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의 특별한 점도 지금 말한 것처럼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뭔가 삶의 궤적을 쫓는 듯한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미님께서는 이런 병지, 이런 결혼식과 장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화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이님께서 그 영화 제목과 관련된 그 사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영화는 관객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봤으면 하나, 둘, 이제 너의 인생을 시작해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결혼식,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장례식, 가장 슬픈 순간이거든요. 어느 날 우리 제이님께서 허우샤오시안의 비정성씨랑 비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표면상 보면 허우샤오시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거기에 비해 우리 에드워드 양의 감독의 작품은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작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에드워드 양의 감독의 작품이 한 7편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거는 고자키아 공포분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인데 항상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살인 내지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영화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삶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그것이 너의 삶이야라고 감독이 메시지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냥 이 영화 자체가 한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주인공도 되게 여러 명이잖아요. 유년, 뭐 유년의 양양, 청년의 틴틴, 중년의 NJ, 노년의 뭐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아, 나 여태까지 뭐 했지? 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년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전체를 그냥 여러 명으로 분할해서 보여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한 사람의 한 명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작도 그래서 신생아 울음소리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거 자체도 새로운 어떤 출발을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식으로 귀결된다는 것 자체도 뭔가 처음에 영화가 시작해가지고 탄생돼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전체적인 거를 뭔가 한 사람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가 영화로 인해 우리는 3번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도 처음에 시작하는 그 아기의 울음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영화 자체가 그냥 한 사람? 한 명의 인물? 같은 느낌? 살아있는 하나 그리고 둘씨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좀 굉장히 에드워드 양의 그 이게 유작이잖아요. 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양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노년에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 굉장히 궁금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양인 같은 경우 이 영화를 볼 때 제이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랑 여기 등장하는 뭐 도시의 풍경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NJ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뭐 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창 속에 비치는 그 도시의 야경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패티의 그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티가 누군가 하면 우리 NJ의 딸인 누구죠? 틴틴. 틴틴의 그 옆집에 사는 릴리라는 친구의 남자친구죠. 복잡해요. 잠깐 사귀기도 하죠. 우리의 그 팅팅이 패티랑 잠깐 사귀기도 하는데 이 패티가 극장에 가가지고 자신의 삼촌의 얘기를 전달해 주잖아요. 삼촌이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3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너무 뻔한 것 같기도 하고 뻔하지 않는 대사. 왜 우리가 그 영화를 볼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은 대사 중에 하나가 그 패티 삼촌이 했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탄생 이후에 수명이 3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3배일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근데 예시로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3배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떤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왜 3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에서 감정이 희노애락 같아요. 그러면 기쁨과 그 다음에 노애락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은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고 슬픔과 노여움은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 두 감정을 한 묶음씩 이렇게 묶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여분의 삶을 2가지로 나눴을 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는 한없이 즐거운 영화도 있지만 어떤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영화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에드워드 양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신은 영화에서 이런 죽음과 고통을 반드시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삶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왜 패티가 삼촌의 얘기를 전달하면서 살인과 같은 것을 예시로 들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복선, 암시를 깔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그런 살인이나 아니면 공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 경험하게 되면서 이 현실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이님이 아까 말씀하신 걸 빌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3배라는 걸. 이 영화가 이 영화 자체에 뭔가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화 자체로 하나가 존재를 하고 2배 같은 경우에는 이
패티가 말한 것처럼 살인과 같은 간접 경험이 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2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또 제이님이 말씀하신 하나 둘 시작이야 이것처럼 관객들의 뭔가 인생이 다시 또 펼쳐진다는 점에서 3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 영화가 그래서 되게 가볍게 대사를 던지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특히 양양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을 계속 뒷모습을 찍는 그 양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영화의 생기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양양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기인 팅팅도 등장을 하고 NJ 같은 중년도 등장을 하고 또 할머니 같은 노년도 등장을 한다는 점에서 그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영화가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건 NJ인 것 같아요. NJ가 뭐 사업적인 면도 있고 또 그리고 과거의 첫사랑도 있고 부인 역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에 좀 걸쳐져 있는 인물로 NJ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NJ와 세리의 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이야기랑 이어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NJ와 세리의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미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영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판타지라고. 왜냐하면 첫사랑은 말 그대로 첫사랑이잖아요. 다시 재회한다는 거 현실에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1층에서 우연히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색을 안 해요. 첫 만남에서. 그리고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갑자기 불쑥 다시 돌아오죠. 우리의 세리가 NJ한테. 그러면서 아마 되묻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고. 우리는 관객들은 분명히 거기서 호기심을 가질 것 같아요. NJ와 세리가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럴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30년 만에 재한 NJ와 세리가 일본의 그 사찰 여행을 가서 서로가 과거의 일을 갖다가 회고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속에서 첫 만남과 데이트가 NJ의 두 자녀 팅팅과 양양의 장면과 이렇게 교차로 편집이 되면서 보여줘요. NJ가 겪었던 그런 사랑의 감정의 시작과 좌절을 갖다가 두 자녀가 똑같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게 과거에 누군가 겪었던 일을 지금의 누군가 겪고 아마 미래의 누군가도 겪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의 그 사연들이 우리의 사연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요.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인생의 그런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갖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한 편의 영화로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 좀 아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정말 에드워드 양이 적절하게 지키는 그 카메라의 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롱샷도 많이 등장을 하고 롱테이크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허우샤오신이 사용하는 롱테이크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나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CCTV 화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CCTV 화면 자체를 보는 것도 있는데 마치 CCTV 화면처럼 간접적인 아까 그런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CCTV 속에서 뭐 할머니와 틴틴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CCTV가 보이는 TV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틴틴이 그 옆집 친구인 릴리가 패티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CCTV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CCTV 관찰하는 듯한 느낌의 화면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틴틴의 시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행위와 약간 등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아빠랑 틴틴 그리고 양양 그리고 엄마까지 포함해서 이 가족 전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셰리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아빠 NJ가 우리 그때
뭐 이랬잖아. 우리 횡단보도 건넜을 때 생각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짜 틴틴이 패티랑 같이 횡단보도 걷고 그리고 나는 너를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그러니까 또 양양이 초등학교 때 그 여자애한테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족 전체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단순히 NJ만이 아니라 뭐 양양이기도 하고 틴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CCTV 화면, 그러니까 좀 거리감을 두는 이 화면이 마치 관객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너도 이제 들어와봐. 너도 이 영화의 주인공이야 이제. 너도 이제 개입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자리 하나를 마련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CCTV 화면도 그렇고 CCTV처럼 보이는 그런 멀리서 찍는 그런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그 피사체에 대상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뭐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NJ의 아내, 뭐 민민이 가령 오열한다든지 사무실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그 인물을 비춰줄 법한데 오히려 그 반사된 그 창과 그 이면의 그 도시의 모습과 겹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모든 것을 보여준 듯한 느낌이 있고 모든 것을 들려주진 않지만 모든 것을 들려준 것 같은 느낌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왜 좋아할까라고 보면은 이런 도시적인 것을 계속해서 그 감독이 보여줘요. 그런 감수성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제작되었고 뭐 최근에 다시 6월 말에 재개봉됐죠. 6월 말에 재개봉을 됐는데 여전히 지금의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떨까? 그 느낌이 전혀 올드하다, 구식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죠. 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드워드 양의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타이완사의 그 시간성이라는 게 그냥 한국사의 시간성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저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저도 세미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창이나 거울 뭐 이런 걸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겹쳐지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게 이 영화의 형식이랑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서는 각자의 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서로의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관객들이 그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 관계들을 겹치면서 스스로 레이어를 이렇게 쌓으면서 이 영화의 서사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겹쳐지는 창이나 거울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의 형식 자체 그리고 관객의 위치를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뭔가 이 영화에서 되게 카메라의 특권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이 겹쳐질 때 계속해서 뭐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사를 던진 게 다시 이미지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인물이 각각의 시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세미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모든 인물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눈에 띄는 인물은 양양이라는 캐릭터. 우리의 초등학생인 양양 굉장히 왜소하지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천진난만해요. 벌써 이 영화가 2000년도니까 지금 정도에는 성인이 됐을 한 나이가 거의 한 3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일 것 같은데? 저 8살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 아까도 그 첫사랑과의 그 만남 양양이 그 자신의 첫사랑 자신을 괴롭히던 그 소녀와의 그 스파크가 튀는 장면들이 있죠. 과학관에 들어섰는데 거기서는 그 대기 바람의 형성, 구름의 형성과 관련된 막 그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그 양양의 그 첫사랑과의 어떤 시선이 막 교차되면서 막 관객들로 하여금 막 상상하게 만드는 거야. 저때 저랬지,
저 느낌을 갖다가 알 것 같고 수영장에서의 또 그 시선 또 굉장히 우리 양양을 왜소하는 데 비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는 키도 늘씬하고 발육 상태가 좋죠. 예, 그런 게 지금의 NJ의 모습과도 굉장히 또 오버랩 되는 거예요. NJ도 자신의 아내에 비해서는 좀 키가 작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람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거를 조금 모르겠는데 첫사랑을 만나고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도 자신은 선택을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에 이렇게 충실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미래의 양양의 모습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머뭇거렸지만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지금 가족한테 충실한. 그래서 저는 양양의 시간과 공간, 그 사진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인물들이 계속 양양과 NJ가 겹치는 것처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야기는 분리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인물들이 나와서 전 이 영화가 좋거든요. 뭔가 머뭇거림도 있지만 그 머뭇거림 자체를 되게 받아들이는 듯한 자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오히려 사실 현실 속에 있는 저도 포함해서 다들 많은 사람들이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물들을 보여주는 도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이님께서는 그런 도구를 발견하신 게 있나요? 카메라가 아무래도 아마 양양 계속 세미님이 양양을 보면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그 의미를 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양양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뒷모습만 찍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 뒷모습만 찍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앞에만 보고 자기 뒷모습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이면, 삶의 이면을 보여주는 듯한 되게 철학적인 말을 양양이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양양을 보면서 근데 이 영화가 좋다라고 아까 말한 그 외장하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게 한 작년쯤? 그래서 걔가 자기도 그거를 다운받아 놓은 이유가 시험으로 그게 나왔었대요. 하나 그리고 둘이. 근데 그때도 뭔지 몰랐는데 너가 말하니까 다시 봐볼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걔는 양양에 완전 꽂힌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기를 찍다 보면 되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도 원래 귀엽긴 하지만 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의미가 없었던 것들에 의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되게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부를 영화 전공을 나와가지고 영화를 맨 처음에 찍으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이 중에 하나가 뭐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행 가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평상시에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약간 그거를 이 양양이 느낀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양양이 이입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 친구기 때문에 약간 왜 우리가 영화를 찍고 왜 우리가 영화를 보지? 라는 의미를 약간 답해주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 영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영화가 어떤 의미야 우리한테 약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저한테 되게 메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양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또 그리고 그거를 주는 이유도 아빠가 너가 이거를 하면 뭔가를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메타 영화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카메라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또 다른 매체도 아니고 영화라는 매체인 것도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이나 특별한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거창하지는 않지만 영화를 아까 왜 만들고 왜 볼까라는 질문에 좀 답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 가운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새롭게 발견되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양양이
자신이 공책에 그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낭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빵 터졌거든요. 왜냐면 자기 새롭게 태어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양양이 그래요. 저도 좀 늙은 것 같아요. 귀여워. 그 순간 이제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한 서너 번 봤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양양이 공책을 읽으면서 왜 자기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병상에서 얘기를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변명,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 대목들이 하나하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희노애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순간순간만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좀 살다 보면은 이 삶이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이 늙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저는 이 영화의 화자가 양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독의 위치가 양양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카메라를 들어서도 그렇고 뭔가 그 발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랑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에드워드 양이 그냥 자기의 페르소나를 거기 양양으로 투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린 양양이 늙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약간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에드워드 양이 이게 유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 늙는다는 건 결국엔 죽음이랑 가깝다는 얘기인데 젊은 나이에 죽은 에드워드 양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죽고 나서 제가 이 영화를 봐서이긴 하겠지만 정말 에드워드 양이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풀어놓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냥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이 영화 한 편일 뿐일지라도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에드워드 양의 그 세계관 자체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웬만하면 거의 다 에드워드 양의 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앞으로 팬이 아니었던 분도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또 재밌는 장면이 되게 게임처럼 묘사되는 그 패티에 관련된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미님 그리고 제이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패티가 그 자신의 여자친구 닐리죠. 닐리가 영어 선생님과 잠자리를 가지게 된데 격분한 거죠. 일종의 치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패티가 영어 선생님을 살해해서 그 장면이 뉴스와 그 다음에 게임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처럼 뭐 살인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패티의 사연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색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제가 게임 같다고 한 지점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이 하나 등장하는데 사람을 막 그 치면서 이렇게 칼로 찔러대는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실제 현실처럼 재현됐다고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비춰졌을 텐데 오히려 아케이드 게임이 한 장면처럼 비춰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되게 낙관이라든지 좀 따뜻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굳이 패티의 살인을 갖다가 보여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네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진 않다. 그러니까 감독의 이제 전작이죠. 뭐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공포분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떤 뭐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그걸 환기시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이님은 게임 장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이 장면 왜 넣은 거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개봉했을 때는 남자친구랑 같이 봤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남자친구도 분명히 좋아할 거다 했는데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다시 봐도 이 게임 장면 왜 넣은 거지?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저 게임 장면 왜 넣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그 대사 때문에 넣은 것 같다는 거야. 그 아까 계속 우리가 말하는 영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게임 살인 사건도 게임으로 시뮬레이션처럼 여러 번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이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주인공도 여러 명이고 뭔가 우리 대신 살아주는 것 같고 이들이 약간 그래서 그런 거 넣은 거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본 직후에는 이 영화가 엄청 좋다라는 생각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살다가 그냥 삶을 그냥 이렇게 내가 원래 사는 대로 살다가 문득 이 영화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뒤늦게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 이유가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나 대신 이 영화가 대신 사라졌던 것처럼 그 살인사건도 대신 죽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실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꾸 뭔가 나를 자꾸 복돋아주는 이유도 있고 살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나 생각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님 말씀처럼 저도 이 장면 뭐지?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랑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 살인이라는 사건이 제일 극적일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근데 그걸 게임이라는 걸 라는 돌출돼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그 살인이란 끔찍한 사건을 중화시키면서 오히려 톤 앤 매너를 지키게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영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단순한 기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뻔한 기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게 정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뭔가 자신의 실험을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게 하게끔 하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양이 실제로 보면은 소시적에 한 10년 이상 미국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뭐 맥도날드도 등장하고 뭐 게임도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분위기나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자라왔기 때문에 에드워드 양의 감독을 호우 샤오시엔처럼 정말 타이완적인 이런 역사성을 강조하는 영화보다는 훨씬 이렇게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나눴던 얘기를 들으신다면 이 영화가 173분 너무 긴 러닝타임이지만 정말 접근성이 그래도 나름 좋은 영화인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더 길어요. 4시간. 맞아. 저희 오늘 이렇게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필터링 시간 갖겠습니다. 제이님 먼저 판정 내려주실까요? 반전이 있을 줄 알았으나 반전이 없는 역시 답정너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봤으면 좋겠고 물론 이 영화가 재개봉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꼭 재개봉해가지고 극장에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재개봉 극장에서 꼭 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은 집에서 봤을 때랑 극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극장에서. 근데 이 영화는 생각보다 그냥 평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극장에서 본다는 거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고령가를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처음에 제가 이 영화에 빠져든 것처럼 그냥 내 일상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영화를 본 직후에 자꾸 생각나고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문득 생각나는 약간 스며드는 작품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느낌이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지금은 상영을 안 할 테니까 굳이 극장에서 안 봐도 그냥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저는 이 영화를 봐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시간이라는 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부터 봐도 되고 보다가 끊어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영화라서 그냥 그 3시간이라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다가 끊어도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영화 추천하신 세미님은 어떤 판정 내리실까요? 제가 어디 댓글을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뒤통수를 치는 영화다. 음. 예, 실제로 양양이 뒤통수만 찍잖아요. 그것도 그거고 뒤통수를 친다는 건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관객이 그 댓글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 중간부터 처음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아까 제이님께서도 처음에 봤을 때랑 극장에서 봤을 때랑 그 느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건 이 영화가 어디서든 봐도 내지는 어느 순간부터 봐도 서서히 이렇게 스며들 수 있지 않는 영화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역시 답정너답게 지금까지 답정너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승전결이 완전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성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두 분도 추천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답정너 방송을 들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재밌는 재개봉 영화로 찾아올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나 추천 영화 받고 있고요. 뮤직비디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많은 분들 구독,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